키워드로 정리하는 국회는 지금.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백일홍입니다. 총선에 관련한 키워드를 통해서 이번 주 국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공천 갈등입니다. 최소한의 예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과분한 요구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당 대표로서 이 부분을 최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당은 당대에 따라 회의를 해주시고 너무 공갈에는 다시 당은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거는 정관위에서 판단을 할 것이고 개인이 사임 후에 시행했던 과거의 공천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총선이 열리기 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현상이죠. 직전 선거였던 20대 총선에서도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대표가 친박 세력에 의한 공천을 인정하지 못하고 당대표 직인을 들고 부산으로 내려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안철수 대표와 문재인 대표의 갈등으로 야권이 분열되면서 새누리당의 승리를 예상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친박과 비박의 공천 갈등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그 결과 새누리당이 과반 획득에 실패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계획이 더뎌졌는데요. 2020년 다시 그 공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탄핵 정국 이후 분열됐던 보수 우파 세력을 흡수한 미래통합당은 이 통합과 동시에 공천 갈등이 표면 위로 올라오는 등 다시 한번 20대 총선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이번에 미래통합당에서는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국회에 함께 가보시죠.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해서 모두 하나돼서 혁신으로 국회의원이 당직을 하는 것을 최고의사결정기구를 제외하고는 지양하고 그리고 당은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맡아서 캠페인도 잘하고 교육도 일상적으로 해내고 정책도 제대로 광범한 싱크넷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정당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들어 갑시다. 후보로 공개 부르겠습니다. 시간을 좀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오래 하신 분은 정확하게 국회라고 가져가고 8분, 최신 후보부터 다음에 뭐 기회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번 총선 자유 미래통합당이 이길 겁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가장으로 유니콘 사업 기업을 꿈꾸는 여성 소상공인 이명림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미래통합당은 어려운 분들, 또 서민들, 또 힘든 분들, 또 손해 보고 피해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꿔 말하면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통합당으로 거듭나 국민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미래통합당 정태욱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이어 김형우 공천관리위원장도 사퇴하는 등 야당은 여전히 공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다른 별개의 세력으로서 통합의 주춧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당대당 통합 방식으로 창당이 이루어졌다면 대표인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예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과분한 요구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공표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공천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총선에서 뜻을 모아서 압승하기 위해서는 일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 대표로서 이 부분을 최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는 다시 당은 당규에 따라서 다시 논의를 하겠다는 말이죠. 지역의 정확한 의식도 잃지 못하고 기존 한국당 당원 일부가 반발한다는 이유로 공관위에서 많은 고민 끝에 혁신적인 공천을 한 지역을 문제 지역으로 분류해 대표님께 거의 보고한 인사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촉구합니다. 함께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그만 감사했습니다. 일단 편지가 하나씩 갈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더 분명할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총선 후보 등록 시작일인 26일 전까지 공천 갈등을 보여 이 공천 갈등의 끝을 보여줬는데요. 인천 연수구을에 출마 등록한 민경욱 의원. 하지만 공관위가 처음 단수 추천한 인물은 민현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가 여기에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출해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김형우 위원장이 사퇴하는 결과를 낳았는데요. 24일 두 후보의 경선을 통해 민경욱 의원이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25일 공관위에서 경선의 승리에 공천을 받은 민경욱 의원을 빼고 다시 민현주 전 의원을 공천한다고 밝히면서 그 갈등이 극에 달했는데요. 당시 공관위는 민경욱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근거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이진복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법률적으로 그렇게 심각한 사항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결정을 번복한다고 발표하며 다시 민경욱 의원을 공천했습니다. 무려 4번이나 공천이 바뀐 인천 연수구 을.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이 총선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떨까요? 일찌감치 이해찬 대표를 필두로 박영선, 유은혜 부총리 등 유력 정치인들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세대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를 도우면서도 인재 영입에 애쓰면서 총선을 준비해 왔는데요. 과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국회에 함께 가보시죠. 또한 부모가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지역에서 그 자녀가 지역위원회의 주요 직책을 맡아왔다면 실질적으로 당내의 다른 인물이 경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달리 정치 권력의 대물림에 대하여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저는 당의 청년기구 의장으로서 부모가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에서 그 다음 임기에 바로 그 자녀가 같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부갑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소방관 출신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후보 오용환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당원 여러분, 당은 언제나 학벌이나 스펙보다 땀과 눈물을 흘린 사람, 나 자신보다 세상을 위해 싸운 사람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역사가 그저 사명감으로 위기에 처한 누군가를 구하던 저를 이번 선거의 최전선에 세워주셨습니다. 이번 시스템 공천은 특정 개인이 정무적인 고려나 개인이 사익을 위해 시행했던 과거의 공천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함께 민주개혁 대응할 필요성이 없어서 다시 대응을 안 하고 있는데 아마 당 선관위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이 경선을 해서 경선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 ALS 경선 시스템, 선관위 여기 경선 시스템에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선관위에서 판단을 할 것이고 후보 등록일 전까지 공천 갈등이 심화됐던 미래통합당과는 다르게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공천에 불복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영구 제명을 시킨다고 강력하게 발언하며 탈당 파들을 제지했는데요. 이런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저희 국회는 지금은 21대 총선의 빅매치 중 한 곳으로 꼽히는 광진구 울에 다녀왔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그건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사진하고 정직하지 못해서 좀 사람들이 자기 한마디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지도자가 자기 한마디에 책임을 안 지면은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심한 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좀 심했죠. 그거는. 그런데 국회의원들 다 싸우지 말고 솔직히 나는 도리 다 잘했으면 좋고 안 그래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그냥 눈살이 좀 찌푸려지죠. 그냥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정치 신인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둘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된다면은 정치에 그냥 입문한 사람보다는 그래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각자의 장점이 있지만 근데 강진구라면 전 경험이 있는 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무래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더 목소리에 힘도 있고. 아무래도 요즘같이 좀 힘든 생활 속에서는 전에 이렇게 정치를 해보셨던 분이 좀 더 사람들에게 안정감이나 신뢰감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신인이 더 나을 것 같아요. 혹시 이유가? 이유는 그냥 이제 뭐 오래 하셨으니까 뭐 그런 거에 지식이랑 그런 거는 더 많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신인이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이제 시민들의 말 더 많이 들어주지 않을까요? 좀 약간 어떤 공약이고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경력이 곧 능력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선철이면 어김없이 벌어지는 공천 갈등. 마치 연례 행사와 같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피로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경쟁보다는 진정한 투표의 의미를 되새겨야 하지 않을까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재외 국민의 투표용지를 들어오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인도 등 23개 나라에서의 선거 사무를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민 유권자 18,000여 명이 투표를 할 수 없게 됐는데요. 우리의 권리인 투표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은 총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지금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